근데 저번에 리츠 같은 경우에는 해외 리츠가 되게 다양하고 많다라고 맞아요, 하셨는데 맞아요. 인프라 펀드도 해외가 좀 더 많고 다양하고 투자할 때가 더 많을까요?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. 뭐냐면 세미 씨 해외여행 가면서 인천국제공항 네. 사용해 보셨죠? 그렇죠. 우리 인천국제공항 어떻습니까?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죠. 네. 저는 전 세계 공항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고 1등 공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맞아요. 그럼 이런 공항에 투자할 수 있을까요? 인천공항에요? 네, 없어요. 우리 없어요? 주시장 보면은 인천공항이라는 주식이 없잖아요. 네. 즉 민영화가 안 돼 있어요. 그런데 외국은 공항들이 민영화가 되고 상장돼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. 진짜요? 네네. 그래서 공항에도 투자할 수 있고요. 혹시 일본에 여행 가보시면 네. 거기 그 노선이 우리나라는 1호선, 2호선, 3호선, 4호선 이렇게 돼 있지만 거기는 사철이라고 해가지고 네, 뭐 네. 한신선, 한큐선 막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. 맞아요.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 이런 거예요.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철도도 있지만 삼성선, LG선, 현대선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사기업에서 철도를 놓고 철도를 운행을 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인프라 펀드에서 그런 사철에도, 그러니까 민간 철도에도 투자를 할 수 있고,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좀 없는, 또 우리나라는 왜 약간 어떻게 보면 섬나라 같은 형식이잖아요. 네, 네. 그래서 뭐 송유관이나 가스관이나 또는 뭐 수도관이나 이런 거에 대한 투자가 좀 그렇게 활발하진 않은데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 그런 거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좀 다양화돼 있다. 우리나라는 아까도 보셨지만 도로, 터널이 거의 다잖아요. 근데 조금 더 다양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게 해외 인프라 펀드의 좀 장점인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 이런 해외 인프라 펀드에도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나요? 그렇죠, 그렇죠. 예. 그래서 조금 두 가지는 좀 구분을 해드릴게요. 인프라 펀드,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한 맥쿼리 인프라, 바레 인프라, 또 방금 얘기한 제가 추천한 해외 인프라 펀드 같은 것은 네. 정말 인프라스트럭처를 깔고 거기서 뭘 받는 거라고요? 통행료. 네. 그렇죠. 이런 인프라 펀드가 있고요. 사실 해외에는 또 인프라 투자 펀드가 다른 종류가 하나 있어요. 뭐냐면 인프라에 이런 투자를 정부에서 많이 하게 되면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좀 많이 받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건설회사, 건자재 회사, 전기회사, 건설 공구회사 막 이런 회사들이 잘 되겠죠. 네. 그래서 그런 회사들 주식에 투자하는 인프라 투자 펀드도 있어요. 그래서 조금 성격이 좀 다르죠. 네네. 우리가 말하는 그 인프라 펀드는 주 수입원이 뭐다? 통행료. 통행료. 그렇죠. 특히 이거 좀 딴 얘기인데 네. 우리나라가 이 인프라 투자에서 좋은 점이 무슨 시스템에 영향이 크냐면 스테미 씨도 운전하시죠. 네. 이렇게 유료도는 딱 지나갈 때 돈 이렇게 내요. 띵동하고 빠져나가요. 하이패스. 그렇죠. 하이패스 시스템 우리나라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네. 소위 말하는 이 징수율이라는 게 네. 세계적인 수준이에요. 그러네요. 돈 착실하게 다 내잖아요. 그러네요. 심지어 그렇게 내면 비싸다는 생각을 못 해요. 맞아요. 그냥 쑥쑥쑥 빼져. 당장 나가는 게 네. 아니니까. 그래서 그냥 인프라 펀드가 우리나라에선 환경이 꽤 좋은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따져본 게 이제 세 가지예요. 정확하게는. 네. 하나는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인프라 펀드. 네. 맥쿼리 인프라, 바레 인프라 살펴봤고요. 그다음에 해외에서 인프라에 투자하는 해외 인프라 펀드. 요거는 좀 특이하게 뭐 철도도 있고 공항도 있고 이렇다고 했어요. 네.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인프라에 투자하면 혜택을 받는 회사들의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. 뭐 대표적인 ETF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PAVE. PAVE. 예, 요게 페이브라는 게 뭐냐면 도로 포장 뭐 이런 이름으로 예쁘게 이제 재밌게 지은 거예요. 그래서 페이브 ETF가 투자하는 주식들을 보면 다 뭐 아까 말씀드린 건설사, 트럭 회사, 뭐 건자재 회사 뭐 이런 회사들이에요. 네네. 그래서 그런 회사들의 주가에 투자하는 것도 있다. 그래서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세 가지를 우리가 좀 다뤄본 거예요. 그러네요. 네. 저는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네. 해외 인프라 펀드에 네네. 투자를 하려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ETF 때도 그랬고 네네네. 해외가 좀 더 네. 좋다는 식으로 또 부사장님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네네. 여기 이 인프라 펀드에서도 네. 국내보다는 해외가 좀 더 좋을까요?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실 국내와 해외 인프라 펀드는 그래도 분산 투자가 꽤 잘 돼 있는 편이기 때문에
그 리츠만큼 확실히 차이가 나진 않는 것 같아요. 예.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코로나 같은 네. 아니면 뭐 전쟁 같은 이런 우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발생할지 해외가 발생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안에서 분산 투자하는 그 범위와 전 세계적으로 분산하는 범위는 어디가 좀 더 충분히 분산이 되겠어요. 해외가 해외, 그렇죠. 네. 그래서 좀 안정적인 것을 좀 더 추구하고 싶다면 해외 글로벌 인프라 펀드에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안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인프라 펀드에 나도 한번 투자를 해봐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뭐 주의할 점이나 당부하실 말씀이 있을까요? 네, 제가 한 5가지 정도가 머릿속에 떠오르는데요. 네.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얘기한 것처럼 어느 도로, 어느 터널인지 꼭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. 네, 물론 많이 분산이 돼 있지만 네. 내가 잘 아는 뭐 저 같은 경우에 우리 부모님 댁에 갈 때 맨날 사용하는 용인서울 고속도로 여기 사람 많아, 돈 잘 나올 것 같아. 네. 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알지? 뭐 이렇게 어느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. 두 번째는 아까 그 특혜 같은 제도 있었잖아요. MRG, 미니멈 레버뉴 개런티, 최소 수입 보장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세 번째는 사실 뭐니 뭐니 해도 나한테 돌아오는 배당 수익률이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주가하고 배당 수익률이 과거 그래도 한 3년 정도는 보시고 특히 코로나 시절에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이런 위기에 얼만큼 잘 대응하는 펀드인지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네 번째는 아까 뭐 레버리지 30%가 맥시멈이라고 했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좀 높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얘네가 빚을 많이 지고 있는지 그러면은 금리가 낮을 땐 굉장히 좋지만 금리가 올라가면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고요. 마지막으로는 이게 어차피 주식 형태로 우리가 투자하다 보니 거래량이 내가 사고 싶을 때 사고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어야 되는데 거래가 너무 없으면 이게 좀 힘든 거예요. 다행히 우리가 지금 거래할 수 있는 매크로 인프라는 충분한 거래량이 있어서 괜찮고요. 앞으로 이제 새로 상장되는 발해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자, 금리 인하 시기에 주목할 만한 투자처. 지난 시간에 리츠에 이어서 오늘은 인프라 펀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리스크는 낮고 배당률이 높아서 안정적인 수익이 확보된다고 하니까요.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. 안녕!